저는 사실 눈밑지방 재배치는 정말 전 국민이 해야 되는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자들은 사실 아이크림 같은 거 많이 사서 많이 바르잖아요. 평생 아이크림을 살 돈으로 차라리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을 해라. 엄밀히 얘기하자면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은 눈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피부에는 사실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요. 우리가 피부에다가 레이저를 하거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눈밑이 매끈해지면 다크서클이 좋아지고 개선됐다는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이 사진을 보시면 굉장히 피부가 얇아서 안에가 물론 꺼져 있기도 하지만 이런 꺼져 있는 거 외에도 정맥이 이제 비치는 피부인 거죠. 근데 이런 분 같은 경우도 이제 눈밑 지방 재배치를 통해서 여기 좀 꺼져 있는 부분을 많이 개선도 시키고, 피부는 사실 똑같지만 약간 매끈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좀 더 눈밑 다크가 개선됐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이분도 사실 20대 초반인데 보면 다크서클이 확 있죠. 근데 눈과 피부가 이렇게 밝은 편은 아니기는 하신데 눈 밑에 약간 튀어나와 있는 요 안화 지방을 재배치해 주는 것만으로도 눈 밑이 약간 매끈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사실 많이 다크서클이 좋아졌다고 느낄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것처럼 실제로는 피부는 똑같다. 하지만 눈 밑이 조금 울퉁불퉁한 게 매끈해지는 것만으로도 다크서클이 많이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도 다크서클이 이렇게 보이죠? 그러면서 눈이 약간 부어 보이고 튀어나왔나? 이런 느낌인데, 상대적으로 보면 눈이 이 눈썹뼈나 광대보다 약간 돌출안이시거든요. 이렇게 약간 눈이 튀어나오신 돌출안의 경우는 생각보다 어린 나이에 눈밑이 약간 다크가 심해 보이고 튀어나와 보일 수 있어요. 20대 초반, 심하면 10대에도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사실 눈밑 지방 재배치만 해줘도 눈밑이 부어 보임, 여기 다크서클이 많이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눈이 약간 돌출안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눈밑은 좀 다크가 심한 것 같다 그러시면 눈밑 지방 재배치를 조금 더 이른 나이에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수술을 할 때 결막에 이제 부분 마취를 해요. 마취를 한 다음에 이 뒤집은 상태에서 이제 요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결막을 열고 여기 이제 경막 있죠. 이제 경막과 요 말륜근 근육 사이를 이렇게 박리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뼈에 있는 안화연까지 일단은 박리를 하고 들어가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있는 이제 인대 조직이라던가 요 밑에 있는 이 골막 위쪽으로 이 부분을 좀 더 박리를 해서 이렇게 열게 돼요. 그런 다음에 경막을 열어요. 경막을 열면 안화 지방들이 쭉 나와요. 그러면 이 지방을 우리 돗자리 펴듯이 쫙 펴서 눈 안쪽 여기에 이 지방을 재배치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는 원래 피부가 조금 들어가 보이고 여기는 튀어나와 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매끈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열었던 경막까지 이제 리프팅을 하면서 좀 강화를 시켜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녹는실로 이제 꼬매주고 나오면 그런 식으로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 들어가는 실들은 다 녹는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실밥을 뽑을 필요도 없고 피부는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잖아. 다 안쪽에서 다 수술을 한 거기 때문에 환자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술을 한 건가? 거의 붓기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간편한 방법. 사실 수술을 설명하자면 간편하지 않은 것 같지만 환자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아프거나 하지도 않고 붓지도 않고 실밥도 없고 하니까 굉장히 간편하게 느낄 수 있는 수술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한 30분 정도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 회복도 사실 수술하고 하루 이틀 조금 붓기가 있지만 2, 3일이 지나고 나면 큰 붓기는 사실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 정도 되면 거의 티가 안 나는 정도의 붓기고요. 요새는 누구나 다 또 마스크를 쓰잖아요. 마스크가 여기 이렇게까지 가려지기 때문에 수술하고 한 이틀 지나면 사실 마스크 끼면 아무도 못 알아보는 정도. 그래서 붓기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수술한 다음에는 기본적으로 눈 밑은 매끈해진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제 과도하게 지방을 제거해서 너무 푹 꺼지는 경우, 그런 경우는 오히려 수술 후에 너무 꺼져 보인다거나 피곤해 보인다거나 할 수도 있겠죠. 혹은 반대로 지방 제거를 좀 해야 되는 눈인데 제거 안 하고 지방 재배치만 했다. 그러면 수술 후에 여전히 약간 불룩해 보일 수도 있어요. 이제 그 지방을 어느 정도 제거를 하거나 어느 정도 남겨야 하는지는 사실 수술하는 사람의 기술의 노하우 약간 그런 거일 것 같고, 그건 말고 눈 밑에 이제 이 부분에 이제 불룩 튀어나온 거나 꺼져 보이는 이거는 이제 지방 재배치로 해결을 했는데, 보면 눈가 약간 자잘한 잔주름들이 있으시거든요. 이제 이런 주름은 사실 눈밑 지방 재배치로 좋아지지 않아요. 그 부분은 건드리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보톡스로 주름을 펴보거나 아니면 이분처럼 재배치를 한 다음에 이제 애교에 이제 지방 이식을 해서 애교를 살짝 만들어 드리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여기 잔주름이 사실은 있지만 거기에 이제 애교를 만들면서 조금 늘어나기 때문에 풍선 효과처럼 잔주름들이 조금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이 사실 그럼 나는 애교를 만들면 주름이 없어지나 보다 하고 그냥 눈밑 지방 재배치 없이 그냥 애교만 필러를 넣는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 사실 애교는 애교대로 불룩 나오고 눈밑 지방은 지방제로 불룩 나와서 오히려 더 눈밑이 울퉁불퉁해 보이거나 부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애교를 만들 때는 제가 봤을 때 눈밑 지방 재배치는 필수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눈밑이 일단 매끈한 다음에 애교가 있어야 애교가 사실 예쁘게 나오지, 눈밑이 정돈이 안 된 상태에서 애교 필러만 막는다든지 이러면 오히려 매끈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부어 보이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일단 애교를 만들던 만들지 않던 간에 중요한 것은 눈밑 지방 재배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눈밑 지방 재배치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봤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제가 너무 정말 뭐 수술을 해라 막 너무 그러는 건 아니지만 정말 저는 눈밑 지방 재배치는 어떻게 보면 쌍꺼풀하기, 뭐 코 수술하기 이런 거랑은 다르거든요. 본인의 얼굴에 변화를 주지는 않아요. 하지만 훨씬 눈밑이 밝고 매끈해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눈밑 지방 재배치는 정말 모든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거기에 대해서 큰 수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하안검을 하는 게 나을지 눈밑질을 하는 게 좋을지 뭐 이런 거는 저랑 상담을 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름성형외과 문유진 원장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